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PD입니다. 자, 부정선거가 음모론 혹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부정선거 이슈화를 통해서 정치적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 이게 이제 놀랍게도 이제 변하고 있는데요. 흐름이 이제 바뀝니다. 판이 이제 뒤집힌다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인데요. 지금 선관위는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더 난리 난 곳이 있습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난리 나죠?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선관위가 문제 아닙니까, 원래는? 선관위가 지금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사실은 더 패닉한 상황이에요. 자, 이걸 보면 답이 딱 나오죠. 그리고 놀랍게도 민주당만큼이나 놀란 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와, 이걸 보면서요. 그동안 왜 이 부정선거가 규명이 안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난리 난 곳이 있겠죠.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 저는 법원도 그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판이 흔들린다 정도가 아니고 판이 뒤집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정황. 다른 데도 아닌 채널 A가 이루고 있습니다. 채널 A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이제 이런 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빳빳한 종이, 형상 복원 종이, 투표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기술이 적용된 투표지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낸 투표지죠,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이걸 다른 데도 아닌 현장 영상이라면서 채널 A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이걸. 자, 이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은요, 이걸 봤던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안 봤던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냥 부정선거 주장하는 것을, 그냥 한심한 놈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냥, 음모론으로 봤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계도 지금 놀랐어요, 크게. 물론 정치권에서도 일부 이제 논란은 그런 이제 조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좀 조직적이에요. 이들은 거기에 한통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니까. 자, 아무튼 이런 거. 와, 어디 선거판에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투표 안 한 종이가 아니에요. 투표 한 종이가 이렇다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빳빳한 종이다. 이런 게 한두 장도 아니고 수도 없이 여기저기 보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라도라든가 경상북도, 대구 이런 데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동네는 잘 손을 안 대겠죠. 아예 안 된 건 아닌데 거의 손을 안 댔다라고 이제 그리 알려져 있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 다발입니다. 신권 다발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뭐 보셨을 겁니다. 신권 다발하고요, 그 국권 다발 이렇게 묶어놓은 띠지로 묶어놓은 거 보시면요, 신권 다발은 직사각형 반듯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요. 국권 다발은 이렇게 묶어버리면 가운데로 묶잖아요. 양옆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전부. 주둥이가 벌어지는 것처럼 쭉 벌어져요. 배추 잎처럼 쭉 벌어진다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그런 것도 많아요. 국권 다발 같은 것도 있어. 그런데 신권 다발 같은 게 너무도 많이 보인다라는 거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런 종이도 있겠죠, 일부. 그런 종이만 빳빳하게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종이만 모은 겁니까? 근데 그런 게 왜 그렇게 많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드디어 세상이 각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 온통 그런 종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도장 다 찍혀 있다니까.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런 것들.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사실 여기 부정선거 정황이나 증거는 뭐 수십 개가 있잖아요. 수십 개. 저는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믿는 증거는 이거더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도대체가. 심지어는요, 종이가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투표지가. 그것까지도 뭐 있을 수 있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거 누구도 저거는 인정을 못 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조직적인 뭔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직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되는 거죠. 자, 현장 영상.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이후로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을 사용했다. 참고로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이거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종이죠. 이런 거는. 투표지 분류 시 인주 번짐과 종이 걸림으로 인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했다. 이게 사실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벨 뭐 물리학상입니까?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노벨상 하나 받아야 돼요. 근데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국민을 상대로, 역사를 상대로, 세계를 상대로 뻥을 친 겁니다. 이거. 세상에 원상으로 회복되는 기능이 있는 종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연수구을 투표 용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확인됐고, 이거는 종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선거관리위원회가요, 자신들이 부정선거 저지르지 않는다라면서 그 홈페이지에 올렸던 그 반박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형상 기억 종이 이걸 또 설명하는 그런 그 영상이 있었어요. 오상진 아나운서라고 제법 유명한 아나운서가 그걸 이렇게 뭐 그 사람은 돈 받고 내레이션을 했겠죠. 자, 그런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지워버렸다니까요. 내려버렸어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자기들도 이제 인정한 것이죠. 자, 이런 식입니다. 현장 영상. 이게 빈 종이가 아니라니까요. 빈 종이가 아니고 도장이 다 찍혀 있는 종이가 이렇게 대량으로 묶음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이런 종이만 따로 분류했다라고 저들이 말한 적도 없고, 그게 또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 그런 종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밀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동안 공병호, 황교안, 민경욱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도장도 말이죠. 이렇게 찍혀 있는 내용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말이 다 안 돼요, 이 전부. 도장이 또 희미하게 찍힌 것도 많고, 그리고 도장이 찍힌 모양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고 빨리 급하게 막 찍다가 막 이렇게 뭉개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 속이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여기서 팍 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서 그거 형상기억종이 그것만큼은 아닙니다. 그게 가장 완벽해요. 자, 1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이러한 상태였다.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이 되지 않아 무효표 처리했다. 그러니까 1974표의 당일 투표지 중에 요게 이제 연수구 거기 민경욱 당시 후보 사이로 총선 때 말이죠. 이런 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재검표 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을 저들이 뭉개버렸죠. 자, 이런 것이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리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지금 완전히 그냥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년 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됐다. 선관위 주장인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투표 관리인 전혀 모르는 일이다. 관인을 전제로 찍었던 2명의 투표지 무인 중 그 한 사람입니다. 인정하지 않죠. 저런 것들. 선관위의 설명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등포을 법원 출입문 봉인 파손 증거 2020년 5월 이번에 봉인 관련해 가지고 문제된 그 영상도 많이 떠들고 있었죠.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봉인입니까? 봉인을 한번 뜯으면요 그 증거가 나타나게끔 딱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뜯을 수 없게 아주 약한 종이 같은 걸로 원래는 해야 돼요. 뜯는 순간 다시는 그걸 원상태로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봉인은 뭐 희한하게 됐다가 그냥 붙이면 끝이야 그냥. 그리고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 자체가 벌써 허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자, 봉인을 뜯고 새로 붙였다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 뭐 이런 것들. 이걸 다른 데도 아닌 채널 A에서 다뤘다는 게 중요합니다. 채널 A에서.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 영등포 경찰서. 이 수사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고발해봐요. 그게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던 이유고요. 법원에 가봐야 그냥 각하고 뭐 그냥 제대로 재판 하지도 않습니다. 검표 과정에 그냥 얼렁뚱땅 뭐 그냥 서둘러서 끝내는 그런 재판이었다라는 거죠. 자, 계속 여기 현장 영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뭐
조금 더 큰 화면입니까? 뭐 다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 이제 소위 이제 댓글 달린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국민들인데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진짜 충격입니다. 저 정도 라면은 겸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선관위를 당장 조사하라. 이제 이런 댓글이 수없이 지금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 아니고 탄핵 심판 윤 대통령 발언 모음. 자, 윤 대통령이 이제 용기 100배. 자, 작심하고 이제 부정선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음모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라면서 하나둘 이제 까는 거죠. 패를 까는 거죠. 이제 이 영상들이 처음에는 주요 언론들이 안 다뤘잖아요. 부정선거는. 이제 SBS, MBC도 약간 다뤘어요. SBS, 채널A, TV조선 이런 데서 다 다루고 있어요. 지금 KBS도 좀 다뤘고 3시간 만에 100만 훌쩍 넘는 조회수가 터졌는데요. 여기 이제 댓글들 보면 뭐 난리가 났죠. 그야말로 그냥 선관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까지 이상하다 생각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선거에서 자주 이기는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그런 댓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헌법재판소도 원래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이것과 함께 지금 최근에 지지율 동향이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떡상해가지고 지금 60% 눈앞에 두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이기고 있고 모든 게 지금 우호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흐름이 뒤집혔다라는 게 이제 확실한 거죠. 이렇게 되면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심판하기 힘들 거요. 겁이 나서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그리고 미국에서도 움직이고 있고요. 99명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지금 부정선거를 언급했죠. 취임식 날 별도의 이제 그 연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닌 주한미군을 또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 뭔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걸 물어봤죠. 그걸 지금 들어보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놓고 급하게 김정은으로 넘어갑니다. 일부러 그거만 딱 하고 아차 싶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카드라서 그래요. 그게 한국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 그런 것들. 그런데도 자, 이걸 보면은 분명히 부정선거 이슈가 지금 이들이 수습하기에는 이미 늦었죠. 너무 지금 거대해져 있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거의 달성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말이죠. 여기 국민의힘 보십시오. 부정선거를 언급한 인물이 바로 이 김민전 의원인데요. 이 이제 여당 의원 전체가 다 이렇게 뭐 이용하는 그 단톡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단톡에서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가 이쯤이면 우리도 조금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의견을 이제 제시했대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이 김민전 의원을 거기서 이제 뭐랄까 일종의 여러 명이 그 3인 성호 같은 방식으로 이지매를 가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108명 중 107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이군요. 단톡인데요. 카카오톡이 아니고 좀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인데요. 여기서 부정선거 주장이 담긴 콘텐츠와 제보 내용 등을 이 김민전 의원이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다. 대통령도 저렇게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자 여기 이제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다른 의원들이 김민전 의원을 질타합니다. 여기 보면. 자, 김민전 의원이 특정 지역구를 지목하면서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자 참다 못한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제동 건 그 의원들은 김민전 의원의 부정선거에 대해 한 개인적 확신과 소신은 존중하고 싶다면서도 다만 김민전 의원께서도 이 방의 많은 의원 모두가 완벽히 동의한다거나 동일한 수준의 의혹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 부탁하건대 이 방에서 온종일 대화창을 채우시는 일을 조금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서로의 다양한 소통이 피로감으로 누적되지 않길 바란다. 김민전 의원을 까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또 다른 의원도 이 부정선거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을 의원 전체방에 올리실 때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은 해본 뒤에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중진 의원은 의원들 방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아예 이들은요 다루려고 안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은.
극히 일부가 이상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나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후에 영남권에서 재선한 의원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투개표 과정을 포함한 선거 관리에 있어서 상식에 맞지 않는 흠결은 여기저기 있었다고 보인다. 너무도 나약하거나 이들이 연루됐거나 뭐 아무튼 국민의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이걸로는 아무런 어떤 답이 안 나옵니다. 대통령 말처럼요.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모범생들만 있다라는 거죠. 감히 그런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어떻게 이 선진국 무명화된 대한민국이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인식이죠.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정선거 의혹에는 일단 거리를 두면서 연일 소속 의원을 비롯한 당 구성원에게 은행에 신중해달라.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이런 것을 다루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지금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 등을 이 방에서 섣불리 키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한 비윤계 의원은요. 비례대표 초선인 김민전 의원이 실제 선거 현장을 겪어봤다면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적지 않은 의원이 김민전 의원의 그 부정선거 주장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이 기사 자체가요. 그대로 100% 옮겨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걸 보면 야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도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닥달하자 김민전 의원도 앞으로 다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게시글을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김민전 의원 힘내십시오. 진실은 원래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반응 보십시오. 야당 황정아 선관위 부정선거 소송 150건에서 승소했다. 32건은 진행 중에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단 한 건도 승소한 것이 없다고 믿는 게 지금 부정선거 그동안 지켜본 사람들의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재판을 받아본 것도 없어요. 소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니까. 전부 서둘러 그냥 끝내버린 거지. 제대로 이제 검증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걸 우리 이제 여기 이제 국민들 중에는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민주당이 오직 답답하면 이런 걸로 지금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주장을 가짜뉴스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뭐 재판 소송은 뭐 많이 요청했죠. 그러니까 수십 건 뭐 이렇게 수백 건 되지. 그렇지만 제대로 그 재판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관련 근거를 갖고요. 관련된 소송은 모두 182건인데 대부분 선관위가 다 이긴다라는 거지. 전부 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 이제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돌대가리 멍청한 게 있나? 여기 이제 황정아가 있죠. 이 이제 여자 의원을 지금 정신교육시키는 건데요. 소송하면 대법원에서 무조건 각하시키는 걸 알고 떠드는 것이냐? 이것도 이기는 걸로 이제 들어가겠죠. 각하되면은. 그런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알고도 아니면 저런 소리를 하든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둘 다 알 겁니다. 선관위 건드리는데 왜 자꾸 민주당이 발작하나? 한 몸뚱아리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선관위 편을 드네 한패인가? 법관, 선관위 모두 범죄단체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정상적인 재판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전부 판사들이잖아요. 중앙선관위는 대부가 아니고 그런 구조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전부 믿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니 이런 걸로 지금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150건을 승소하고 32건은 진행 중이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또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을 한심하게 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여론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이제 국민들은 이미 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30들이 이번에 대박 터졌습니다. 어이가 없네. 부정선거가 있다 치자. 이가 비상계엄까지 할 일이냐? 나라 개판 만들고 국격 떨어뜨리고 좋다고 지지하는 인간들은 뭔지. 그러니까 이쪽 좌파, 여기 이제 2030 중에서도 좌파죠, 좌파. 여기 이제 개딸 좀 되겠죠.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들 눈에도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비상계엄까지 할 일이냐?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하는 것은 뭐 나쁜 일이 아니다. 정상적이다. 이걸 이제 강변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도 벌써 판이 기울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보십시오. 여기도 말이죠. KBS 뉴스에 이런 게 나갔어요. 답답합니다. 반박보다는 의혹 제기에 답답합니다. 그죠?
순간 이건 뭐 누구를 고발한다라는 것도요, 뭐 거의 그냥 뻥카에 가까운 것으로 지금 그동안 쭉 봤듯이 그걸로 인해서 뭐 제대로 벌 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팩트에 이들이 밀린다라고 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요, 메신저가 정상이고 메신저가 진실한데 메신저가 이렇게 메시지가 정상인데 그 메시지가 확인되면은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메시지는 건들지도 않고 메신저를 공개한다 그러죠. 메신저.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부정선거야 했는데 부정선거 내용은 보지도 않고 부정선거라고 말한 사람들 입만 자꾸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러나 이미 그 막기에는 너무도 커졌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어떤 효과, 뭐 목적 이런 것들이 일거에 지금 달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